안녕하세요 여러분, 약반 꿀순입니다. 오늘은 국어 공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수를 결심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사실 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저는 한 1등급 턱걸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국어가.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수능에서 무조건 2, 3등급 나오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국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6월 모의고사 때까지 국어가 전혀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6월 모의고사까지만 보고 2학기 복학을 하겠다. 연세대학교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국어가 큰 고민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수능은 다행히도 제 국어 100분이 100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1등급 끝자락 2등급 요 선이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확실한 1등급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부실 수 있었던 비결? 그거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수능을 보고 난 지 거의 한 9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다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니에요. 원래 증거를 믿는 겁니다. 자료를 믿는 거예요. 제 플래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제 플래너를 버리지 않았고, 이 플래너에 적힌 제가 실제로 1월부터 수능 때까지 쓴 플래너거든요. 이 3개가. 이 자료면 객관적이고 정확하잖아요. 제 기억보다 훨씬 더. 제 입으로 얘기합니다. 제 기억보다 이 플래너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기반으로 제가 국어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을 이렇게 한 종이 안에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쫙 봤어요. 저도 오랜만이잖아요.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일단 1, 2월에 개념 강의가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 강의를 들었어요. 강민철 강사님의 개념 강의는 이제 강민철의 기출 분석이라고, 강기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들었어요. 솔직히 강민철 강사님 듣는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강민철 강사님의 의도대로 강의를 듣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리슨만 하는, understand가 아니라 리슨만 하는 학생은 많지만, 근데 저는 최대한 강의를 understand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한 걸 보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4월 달력이긴 한데 제가 4월까지 이제 개념 강의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독서 인강. 이게 강의예요. 25강부터 29강. 독서 인강을 들어요. 만약에 내가 4월 1일에 들었어요. 근데 듣는데 내가 다 그걸 understand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저는 복습을 합니다. 다음날은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기억나는 대로, 내가 어제 강의를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대로 형광펜을 쳐보고 필기를 해보는 거예요. 해설지나 강의를 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 강사의 말을 잘 씹어 먹었는가, 그거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떤 강의든, 이거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의든 내가 강사만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강의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되나. 당연히 100%는 못하죠. 전날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게 100% 된다? 그러면 천재예요. 근데 전 천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형광펜 치고 기억나는 대로 형광펜 치고 필기해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맞았는지. 그래서 어제 필기해놓은 거 보면서 다시 체크를 해요. 여기 형광펜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 기억을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봐요. 왜냐면 강의에서는 해설지를 읽어주지 않아요. 근데 해설지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지를 강사가 심심해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의에서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해설지에 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어제 필기한 거는 강의를 기반으로 복습을 한 거죠. 근데 그 복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해설지에는 이 부분까지 담았구나. 혹은 뭐 해설지에는 이건 안 써있는데 강의에서는 이게 더 강조됐구나.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둘째 날에 강의를 들은 바로 다음 날은 문제를 풀고 내가 스스로 형광펜 필기 해보고 강의 렉처 노트 보고 다시 빠진 부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해설지 보면서 다시 또 점검하고 그렇게 첫 번째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1 한 이틀 뒤에 복습 2를 합니다. 그래서 복습 2는 어떻게 하냐면 또 풀어요. 또 똑같이 또 풀어요. 그 기출. 또 너야 또 풀어. 두 번째 복습을 할 때쯤이면 강의를 들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강의가 살짝 희미해져.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복습은 강의를 다시 들었어요. 자, 두 번째 복습은 뭐다? 강의를 다시 들어라. 이게 또 새로워요. 똑같은 거를 또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들으면 또 새로워요. 지금 국어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수학도 다시 들었고 강의 다시 듣는 거 정말 좋은 복습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습은 이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 첫 번째 들을 때 어느 부분을 빠뜨렸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 본다. 그게 두 번째 복습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복습을 했으면 이제 세 번째 복습을 해야죠. 한 다음 주쯤 좀 약간 이 지문이 조금 약간 희미해졌어. 약간 흐릿해졌다 싶을 때쯤 세 번째 복습을 갑니다. 이거 뭐 세 번째 복습은 막 꼭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복습은 무조건 하루 뒤에 했고 두 번째 복습은 첫 번째 복습한 지 이틀 뒤에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복습은 막 딱히 정해놨다기보단 내가 이 지문이 조금 흐릿해졌다. 이럴 때. 세 번째 복습할 때는 약간 형광펜이나 그 강사가 했던 형광펜이나 필기를 거의 90%는 복원할 수 있거든요. 기억으로. 그래서 한 번 더 풀고 또 필기 복원해보고 그리고 해설지 한 번 더 읽고 해설지 대충 빠르게 읽고 그런 식으로 세 번째는 간단하게 복습했습니다. 문학은 독서보다는 조금 라이트 하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지문은 2번까지 했어요. 그렇게 딱 강의 한 번 더 듣기까지. 문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2번 복습 2까지 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냥 중고나라, 번개정터 이런 데서 간쓸게 작년 거 안 푼 것들 엄청 싸게 팔거든요. 수능 끝나면 애들. 그런 거 사가지고 그런 거 진짜 싸게 사가지고 그거 사서 그냥 풀었어요. 작년 것도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학습한 이 무기를 적용이 가능한가 이 무기가 적용이 가능한가를 체크해보고 싶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꼭 올해 작성된 지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간쓸개나 본바탕 이런 거 중고나라에서 사가지고 풀었고 그리고 3월쯤이면 수특이 나와요. 2월 말인가 3월쯤에 수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특도 비기출이에요. 그냥 수특이 연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기출을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기출을 구해서 하루에 한 독서 세지문, 문학 세지문 이 정도씩 풀어서 내가 강의에서 배운 거를 잘 체득했나 이거를 잘 진짜 소화를 했나 그거를 체크해보는 용도로 비기출을 꾸준히 풀었습니다. 이거는 수능 때까지 똑같아요. 1월부터 11월까지 비기출을 꾸준히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이 약간 붕 뜨는 시기거든요. 5월에는 모의고사도 없잖아요. 4월에 개념 강의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5월 말에 두 번째 강의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5월 초 중순에는 약간 뜨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비기출 그 양을 조금 더 늘렸어요. 비기출을 원래는 세 지문씩 풀었다면 뭐 5지문씩 푼다던가 이 비기출을 조금 더 양을 늘려서 풀었고 이때 수특 인강을 개강을 했어요. 강민철 강사님이. 그래서 수특 어차피 나는 풀었으니까 수특 푼 거 인강 듣고 그리고 또 뭐 했냐? 개념 강의 또 복습했습니다. 기출 또 복습했습니다. 또 기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소리 한 10번 나오실 겁니다. 또 기출이야? 또 기출이야? 이거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진짜 이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강의 또 다시 듣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막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수준과 지문 수준에 맞춰서 커스텀된 방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5월 말에 이제 또 두 번째 강의가 개강을 해요. 심화 강의. 그것도 근데 기출이긴 해요. 기출이긴 한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처음 강의에서 다루기는 조금 힘든 그런 기출들? 그것도 개념 강의랑 똑같은 방식으로 수강했습니다. 첫 번째 인강 듣고 그 다음날 복습했고요. 스스로 풀어보고 기억나는 거 체크해보고 해설지 읽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복습은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또 복습, 세 번째 복습 진행했고요. 6월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6월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아, 국어는 괜찮게 나왔어. 우리가 저 봤을 때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좀 잘 봤거든요? 2개 틀렸나? 수학을 말아먹은 거야. 수학을 말아먹어서 사실 6월부터는 좀 수학에 집중을 했어요. 6월부터는 조금 그거를 줄였다. 국어 공부 비중을. 그리고 8월 제 유행 뭔지 아시죠? 또 복습했습니다. 새 기분 또 복습했습니다. 네, 또 기출이야. 그리고 이때쯤이면 수완 나올 때쯤이라서 수완 나온 거 풀고 이제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때 9월쯤이면 또 모고가 넘쳐나는 시기예요. 모고가 이때부터 막. 그래서 모고도 사설업체 모의고사 풀고 인강 듣고. 10월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기출 분석이라고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었고 모의고사 또 이간 모의고사랑 상상 모의고사 그거 강민철 강사님 컬이 있는 거 그거 풀었고 뭐 인강 들었고 수완도 풀었고 비기출 계속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습했습니다. 기출 또 복습했어요, 여러분. 저 또 기출이야. 저는 그래서 기출 한 지문을 최소한 10번 이상 봤어요. 저 나중에 기출 외웠어요. 마지막 이제 수능이 임박한 11월에는 기출 또 복습했습니다. 11월엔 진짜 기출 복습밖에 안 했어요. 또 기출이야!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기억에 의존한 유언비어 막 소문, 저 커뮤니티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인 만큼 무조건 팩트와 객관성에 기반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고 진짜 실제로 제가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들 수능 화이팅 하시고 그럼 수학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